올해 태풍이 자주 찾아오면서 청도 반시 생산량이 평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요즘 경주시가 불국사 주변 나뭇가지들을 잘라내 논란입니다. 평범한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이란 큰 돈을 기부하기로 해 화제입니다. 경북에서 이번 절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강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국 유일의 씨 없는 감으로 유명한 청도 반시 출하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태풍이 너무 자주 찾아온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이 줄고 가격은 오르다 보니 감을 활용하는 가공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가을을 머금은 주황빛감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경북 청도의 대표 특산품 반시 출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청도는 전국 반시 물량의 70%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재배지로 꼽히지만 올해는 기후가 나빠 작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감이 잘 떨어지는 시기인 초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잦은 태풍까지 겹치면서 낙과 피해가 컸습니다. 일조량은 줄었는데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탄저병 등 감염병도 확산됐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일조 시간 부족과 비가 많이 와서 수분 가다로 인한 생리적 낙과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태풍으로 인한 강우로 인해서 탄저병이 심했고 여기에 원성 낙엽병이 발생되어 감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 반면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10월 중순 기준 반시 5kg당 가격은 10,000원 선. 1년 전보다 최대 40% 정도 뛰었습니다. 훌쩍 오른 가격에 감 가공업체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감말랭이나 반건시, 아이스 홍시 등의 주재료인 감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업체가 떠안아야 할 생산비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의 원물 단가가 한 30%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오고 그러고 물량 확보에도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자주 쏟아진 폭우에 흉작을 겪은 청도. 반시 농가와 관련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어제 단풍 소식 집중 보도도 해드렸지만 요즘 참 눈이 즐거운 시기인데요. 그런데 경주시가 하필 이때 그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불국사 주변 나뭇가지들을 잘라내 논란입니다. 가지치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꼭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불국사 진입로입니다. 이맘때 절정을 이루며 붉은 빛을 뽐내던 나무들이 볼품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아예 나뭇잎 하나 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가지치기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에 비교하면은 다리가 부실한데 위에가 높으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재예방 차원에서 수고를 낮춘 겁니다. 도로 양쪽으로 쭉 뻗은 단풍나무를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경주 온 게 단풍 보려고 왔었는데 뭔가 처음부터 잘려져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인근 상인들도 불만입니다. 한창 관광객이 모여드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죠. 너무 말도 안 되게 다 쳐놔가지고 진짜 한 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 이건 무슨 단풍을 보러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진 이후 다시 관광객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주시.
할 건 해야 하지만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 세밀한 행정이 아쉽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내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평범한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이란 큰돈을 기부하기로 해 화제입니다. 바로 대구 수성구청에서 1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 김영익 씨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 씨를 권미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공무원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7급 공무원 김영익 씨. 얼마 전 김 씨는 대구 지역 공무원 최초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7년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는 게 제 꿈이라서 그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게 됐습니다. 차를 사는 대신 매일 자전거로 13km를 출퇴근하고 가족 여행,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 검소한 생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부자도 아닌 김 씨가 1억 원 기부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엔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도 하고 사회복지사 1급도 취득을 하고 이제 은퇴 후에는 퇴직 후에는 보수가 없는 순수 봉사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넉넉지 못했던 살림에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고단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김 씨.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노숙자 무료급식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남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임도 많이 줄여야 되고 또 아이들 사교육도 시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희생하는 게 아니고 뭐 아내도 그렇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함께 희생을 하니까. 평범한 공무원의 뜻깊은 나눔.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나누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잘 살아야 재밌지 저 혼자 잘 살면 재미없잖아요.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준공 예정이었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경상북도 북부권 11개 시군의 가연성 쓰레기 하루 최대 390톤을 소각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1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직 시험 가동이지만 사실상 지난 7월부터 하루 평균 210톤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돼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늦어지는 이유는 3월달에 사고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 작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경상북도는 8월 말 준공에 문제가 없다며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소각장은 지난 2016년에 착공해 당초 올 8월 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소각장의 배출가스는 시험 유예 기간인 3개월을 넘긴 지난 10월 1일부터 소각장 앞 전광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배출가스는 법적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주거지역 시야에 들어오는 소각장 굴뚝의 배출가스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경북도에서는 믿으라고 하는데요. 믿을 정도의 어떤 진행 과정을 가져간다 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가장 불안하지.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게 불안하게 생각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소각장 현장을 방문해 준공 TF팀을 구성해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행정에 신뢰감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통 없는 소각장 행정을 질타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오래된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 곳곳에서는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런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화재를 수리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수 현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역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우리나라 보물인 안동 조탑리 5층 전탑 보수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물제 57호,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안동 조탑리 5층 전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전탑은 오랜 시간이 지나 지반이 침하되면서 붕괴가 우려돼 지난 2012년부터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탑 해체가 모두 끝났고 탑 안에 있던 나무 기둥만 우뚝 서 있습니다. 해체 보수 현장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보수 현장이 일반에 공개된 덕입니다. 학생들은 소장에게 전탑과 그동안의 보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요즘 역사를도 배우고 문화재도 배우니까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멋지고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 안에 나무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어 보관실로 이동해 해체된 부분을 둘러봅니다. 92단으로 쌓였던 벽돌을 층별로 구분해 놓는 등 문화재의 정교한 보관 방법을 눈으로 확인하고 연신 놀라워합니다. 이 돌들이 여기 딱 있으니까 뭔가 특별하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이 전탑이 다시 잘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생생한 문화재 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리 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무엇인지 등을 국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화재 수리 현장은 모두 63곳. 표본을 채집해가지고 공개가 시작된 뒤 현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과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가 실제로 이제 문화재 수리하는 그 보수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서 나와서 직접 아이들과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문화재 수리 현장이 학생들의 생생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오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인데요. 경북 지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5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여성 인구의 비중은 58.4%로 남자보다 16.8%포인트 많은데요.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경북이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고령자 정책과 제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충전하다 펑입니다. 아마 짐작이 갈 텐데요.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드론까지 웬만한 전자제품은 리튬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덩달아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밤새 자는 사이에 충전기를 계속 꽂아두면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쉽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사고는 21건으로 이 중 70%가 배터리를 충전하다 일어난 폭발 사고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충전 시엔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주위에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 불이 잘 옮겨붙는 물질 위에서 충전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충전 중에도 배터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뜨겁고 부풀어 오른다면 충전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주말을 맞이해 단풍 구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명산이죠. 팔공산에서 지난 21일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말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절정이라고 하면 산 전체 중 80%가 단풍으로 덮인 시기를 말하는데요. 청송 주황산은 현재 이미 절정입니다. 반쯤 물든 단풍이 시도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수려한 단풍 절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영주 소백산도 단풍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 대구 경북 단풍 명소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경북에서 이번 절기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3일 분석한 검사물 11건 중 2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이번 사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인 2019-2020 절기 중 첫 양성 사례인 데다 지난해보다 열흘 빨리 검출된 만큼 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 노약자 등은 꼭 예방접종을 하고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일본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한 날이기도 한데요. 경주교육청 전 직원이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우리 영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사랑 콘서트도 열었는데요. 독도 가수로 유명한 서희 씨가 독도 관련 일화 등을 이야기로 풀어가며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가시는 그런 독도에 관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좀 더 재밌고 흥미롭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더 독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 독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지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고 사는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의 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영덕, 성주, 울진군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의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주말부터는 점점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부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에 좋겠고요.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차지수도 아주 높아서 세차하기에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단풍사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남방송, 대구방송, 신라방송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